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여러분은 A4 용지를 구매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계신가요? 1번, 원래 구매하던 곳에서 그냥 구매한다. 2번, 쿠팡에서 구매한다. 3번,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하고 구매한다. 4번,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구매한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방법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건 뭐냐면 당시에는 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저는 중개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많은 부동산 대표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중개를 실제로 잘하고 계신 분한테 가서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서점에 가서 중개에 관련된 서적을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일단 써보는 거였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내내 하면서 나름대로 저만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었고, 과거에 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비효율적인 부분으로서 시간을 낭비했던 부분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내가 초보 공인중개사다 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이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효율적인 방법 얻어갈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학의 스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썸네일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정승재 선생님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공통적인 특징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공통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중고등학생 시절 때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이상 고민해 본 적이 다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문이 들죠. 아니,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일주일 이상 고민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정승재 선생님한테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고3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 일주일 이상 고민하는 게 엄청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풀리는 수학 문제 안 풀리면 해답지 보고 빨리 그 풀이 방법을 배워서 빨리 습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니 일주일씩이나 고민하는 거 수학 문제 한 10문제 모르면 한 3개월 날려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쵸?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 풀리면은 빨리 풀이 방법을 배워서 내 걸로 빨리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게 아니다, 효율적인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 때 있는 수학 문제는 보편적으로 해답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해답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해서는 해답지가 각각 다 다르고 그 해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일주일 이상 고민했던, 그리고 그걸 스스로가 해결해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곧 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개에서 성공한 건 아니지만 초보 공인중개사보다는 성공에 대한 궤도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오늘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거나 중개를 하려고 예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준가라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준가 1억짜리 물건을 10개 계약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기준가 10억짜리 물건을 1개 계약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저는 기준가 1억짜리 물건을 10개 계약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보 공인중개사는 기준가 10억짜리 물건을 한 개 계약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더 높은 금액을 중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더 높은 금액을 하는 게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같은 말 같아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제이로드에 있었던 한 직원의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이 친구를 제가 A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직원은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를 주로 중개를 하는 친구였어요. 평균적으로 기준가 1억 내외의 물건들을 보통 거래를 했었고요. 그렇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열심히 중개를 해온 결과 한 달 만에 10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계약은 아니지만 초보 공인중개사로서는 대단한 성과였어요. 이 친구가 그 10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주말도 할 거 없이 매번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A 친구는 굉장히 고민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과연 다음 달에도 이렇게 10건이나 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중개를 계속해서 이 방법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더 많은 효율적인 중개 방식을 찾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 한 명이 계약을 한 건 해냈습니다. 그 계약은 업무용 상가 계약이었는데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중개 보수가 10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나처럼 일찍 출근하지도 않고 나처럼 늦게까지 일하지도 않았어요. 주말에는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굉장히 워라밸을 즐기는 친구인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A는 그때 유레카를 외친 거죠. 아, 저게 중개로서 가장 효율적인 중개 방법이구나.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A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를 하지 않고 상가,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는데 이때는 예전처럼 일찍 출근도 안 했어요. 늦게 퇴근도 안 했습니다. 왜요? 한 건만 하면 되니까요. 한 건만 잘하면 1000만 원 매출 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보내봤는데 계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A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면 되지. 다음 달에 2건 하면은 저번 달 거 메꿀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을 보내게 됐는데 3개월 동안 계약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는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치를 메꿔야 되잖아요. 계약을 4건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슬슬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A는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게 금액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다루던 물건들의 월세가 한 4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800만 원과 1000만 원짜리 물건들로 갈아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앞에 있는 거 빨리 메꿔야 되니까요. 보상 심리 같은 거죠. 그렇게 4개월, 5개월, 6개월, 3개월을 더 해봤는데 변변찮은 계약 한 건 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지금 현재 제이로드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중개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 A는 효율적인 중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 A처럼 안 그래. 나는 A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또 일을 배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A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효율적인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었던 거고, 진짜 효율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A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은 두 가지였죠. 내가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로 바꾸는 거. 이렇게 하면은 중개 보수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나잖아요. 요거는 0.3%, 요거는 0.9%까지 올라가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다루고 있는 금액대가 400만 원대에서 800만 원, 1000만 원대로 올리면 보수가 2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바꾸거나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닌 그거를 바꿨을 때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 그 노력을 다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노력을 하라는 얘기냐? 맞습니다. 결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지식을 쌓는 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중개라는 건 아주 심플한 시스템이거든요.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계약을 성사시키면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이 공급자가 원하는 것과 수요자가 원하는 니즈라는 게 있는데, 월세 100만 원짜리 보는 손님과 월세 1000만 원짜리 보는 손님의 니즈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전세 2억짜리 보는 손님과 전세 20억짜리 보는 손님의 니즈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니즈가 다른 거를 내가 충분한 경험으로 알고 있고 지식을 쌓아서 알고 있어야 그 니즈를 해소시켜 줄 수가 있는데, 경험과 지식을 쌓는 그 노력을 다하는 부분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개대상물 종류를 바뀌고 금액만 올라가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가 1억짜리 물건을 10개 계약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가 1억짜리 물건은 전체적인 양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1억짜리 내외의 물건을 다루는 손님을 만날 때 조금 더 공감도 되고 이 사람의 니즈를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준가 10억짜리 물건, 20억, 100억짜리 물건을 다루는 손님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평균적인 중개 대상물들은 기준가 1억 내외 물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초보 공인중개사한테는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개를 계약하는 게 훨씬 빠르게 경험과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경험과 지식을 빨리 쌓을 수 있는데, 이거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고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뭐냐? 바로 일기를 쓰는 겁니다. 또 진부한 얘기하네. 일기 쓰는 거 남들 다 얘기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과 지식을 쌓는데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일기 쓰는 것만큼 효율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기 쓰는 거는 그 안에 두 가지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어떤 거냐? 내가 어제 했던 일 적고 내가 오늘 할 일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번 예습과 복습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복습과 예습을 반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경험과 지식이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남들보다 빨라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쌓는 경험과 지식을 쌓는 그 노력을 처음에는 되게 얕아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이게 꾸준하게 쌓이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서 남들보다 월등하게 높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 또한도 그렇게 매일같이 일기를 썼기 때문에 지금의 제이로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 공인중개사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일기 쓰기부터 시작하신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성장을 이뤄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기 써서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